거짓말은 오래가지 않는다. 기억 잃은 여왕, 진실을 조여오는 그림자들, 드디어 칼날이 드러난다. 경고야, 저 방에 함부로 들이닥치지 마. 제인이가 기억상실증이라서 그 핑계로 제인이랑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거야? 64회가 복수의 시작이었다면 65회는 칼끝이 누구를 향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회차가 될 겁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한침 돼서 뒹굴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참으라는 거야? 강재인은 이제 한 발 더 깊숙이 황씨 집안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곧 그녀의 연기 무대가 될 것이죠. 누나 기억상실증인 거 몰라요? 적당히 좀 하세요.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뻔히 아는데 저대로 그 집에 둬도 돼? 새벽. 모든 방이 잠든 시간, 조용한 부엌 한 구석에 앉아있는 강세리의 모습은 한편의 영화처럼 정적이었어요. 상류층 YL그룹 딸 강재인이 부러워서잖아. 강재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인 그 속내를 내가 모를까봐. 불 꺼진 공간에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요? 저 아니에요!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화면에는 선명하게 통화 종료라는 붉은 문구가 떠 있었고 화면은 곧 꺼졌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 그 전화는 황기만과의 통화였어요.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귀에 남은 기만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죠. 세리야, 이젠 나도 끝까지 가볼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날 배신하지 마. 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지금 그녀가 들키면 끝장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끝이라는 건 단순한 사회적 파장이 아니라 황씨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 지호마저 빼앗기는 것을 의미했어요. 모든 걸 걸고 버텨왔던 그녀에게 강재인의 복귀는 종말이라는 단어에 가까웠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제인이 진짜 기억을 잃은 거 맞을까? 그 눈빛 예전하고 달라. 절대 아니야. 연기하고 있어. 날 지켜보고 있어. 눈을 감으면 제인이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표정들이 떠올랐고 지호에게 했던 말들이 되살아났어요. 그건 정말 기억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의심과 관찰, 계산이 서린 눈이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기억상실 연기 구분법, 기억상실 테스트 방법, 외상 후 기억상실 가능성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검색 기록을 채웠고 그 스크롤을 내리면서 그녀의 눈엔 광기와 두려움이 뒤섞이기 시작했죠. 갑자기 냉장고 쪽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고 세리는 흠칫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창문 앞으로 걸어가 커튼 사이로 정원을 내다봤어요. 정원 한 구석, 그녀와 한기찬이 함께 심었던 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그 나무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환영이 보였어요. 제인? 그녀는 숨을 삼켰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각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인의 존재가 그녀를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중얼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질 줄은 몰랐어.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그녀는 다짐했어요. 무너질 수 없어. 절대. 내가 먼저 칠 거야. 제인, 내가 날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널 끝장낼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고 익숙한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기만 씨, 하나만 더 해줘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절대 흔적 남기지 말고. 만약 실패하면 우린 둘 다 끝이에요. 알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전장을 선택했고 스스로를 전사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 새벽 강세리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재인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황기찬과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의 햇살은 따사롭게 비쳐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따뜻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냉정함을 담고 있었죠. 기찬은 익숙한 미소로 제인을 대하며 여전히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어요. 지호는 밝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옆에 다가왔고 제인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차분했고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감독처럼 상황을 읽고 있었죠. 지호야, 오늘은 놀이공원 가는 날이지? 그 말에 지호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직감했기 때문이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이 말이 단순한 일정 확인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시험하려는 듯한 뉘앙스였고 지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이답게 곧 해맑게 웃으며 응, 가기로 했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멀찍이 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고 오른손으로 팔을 감싸 안은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제인, 이 여자는 기억을 잃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 나도 시험당하고 있어. 놀랍게도 놀이공원에서의 하루는 외적으로는 매우 평온했어요. 아이는 좋아했고 기차는 그 평온함 속에서 안도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강재인은 어딘가 달랐어요. 그녀는 놀이기구 앞에서도 환하게 웃었고 기념사진도 요청했지만 카메라 렌즈를 응시할 때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기차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 차례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전처럼 부드럽거나 순진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냉철한 시선이었죠.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였어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걸까? 이 의심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그저 기억을 잃었다는 믿음 하나로 그녀를 대했던 기찬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단 하나의 미소도 예사롭지 않았고 단 하나의 행동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는 이날을 경계선처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제인의 감정 없는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자연스럽지만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지호의 미세한 동요.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재조합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황기찬은 침실에서 강세리의 귀걸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격분하죠. 혹시 내가 일부러 놓고 간 거야? 세리는 오히려 물러서지 않아요. 왜? 들켰다고 느끼는 거야? 그럼 당신은 진짜로 그 여자랑 같이 잘 생각이었어? 기찬은 세리에게서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숨 막혀 내가. 그 말에 세리는 벽에 기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기찬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죠. 한편 강재인은 도윤에게 몰래 메모를 전달합니다. 그 계좌 찾았어요. 아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실로 돌아갑니다. 메모를 받은 도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긴 채 조용히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접어 가슴 안에 넣습니다. 그 메모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강규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YL 그룹의 어두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였죠.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조심스럽게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몇 차례 로그인 시도 끝에 마침내 하나의 가상 계좌로 접속하게 됩니다. 수많은 거래 내역, 수십억 원의 흐름,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 황기찬, 강세리 비자금 운용 펀드라는 키워드가 도윤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분명히 고의야. 그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메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외장 USB에 파일을 옮겨 담습니다. 그 USB는 마치 시간의 폭탄처럼 도윤의 손에 무겁게 들려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평온했던 황씨 가문의 아침 식사는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합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노숙자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몸을 움츠리더니 식탁에 놓인 접시를 쓸어버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황기찬이 급히 달려오고 강승우는 그녀를 부축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 119 빨리 불러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강세리는 눈을 빛내며 제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기회가 담겨 있었어요. 침묵을 깨듯 그녀가 말합니다. 그 음식 누가 만든 거예요? 제인은 당황하지 않고 답합니다. 저예요. 어제처럼 갈비찜과 미역국을 준비했어요. 세리는 곧장 받아치죠. 그런데 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죠? 혹시 무슨 이상한 재료라도? 그 말에 자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세리씨, 지금 그 말은 우리 제인이 독이라도 넣었다는 말이에요. 거실은 찬물 끼얹은 듯 정적에 잠기고 황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울듯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노숙자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 복도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엔 USB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제인을 기다리며 혼잣말을 중얼입니다. 이걸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마음속 결심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죠. 준비됐어.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이야. 그 순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음식 누가 만든 거예요? 제인은 당황하지 않고 말해요. 저예요. 어제처럼 갈비찜과 미역국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식탁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그 평정심이 오히려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강세리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황기찬이 개입합니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여부야. 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냉랭하게 식어버렸고 세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상황에서 황지호는 눈망울을 굴리며 주변을 살폈고 그 작은 손은 제인의 소매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지? 그 말 한마디에 제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시험을 통과한 듯한 안도의 빛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노숙자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자신을 찾은 도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죠. 그 아이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복수라는 거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고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어서 유경과 승우는 거실에서 전구를 갈고 있었어요. 승우는 사다리에 올라 조심스럽게 전구를 갈다가 손을 미끄러뜨려 유경의 손등을 살짝 스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승우가 어색한 듯 웃으며 말합니다. 누나 덕분에 집에 들어올 용기가 났어요. 유경은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죠. 그 순간 황나라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손가락은 그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엔 질투의 불꽃이 일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그날의 긴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이는 다음날 새벽 조용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정윤희의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노크를 하고 들어가죠. 병실 안 정윤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정윤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제이나 정말 너니? 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말했어요. 그날 난 분명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깨어났고 전부가 변해 있었어요. 이 말에 정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인을 꼭 껴안아요. 그 장면은 마치 오랜 전쟁 끝에 서로를 되찾은 모녀 같았어요. 이제 그들의 싸움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64회 마지막 장면 제인은 화사한 분홍 원피스를 입고 아이의 그룹으로 복귀합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김도윤과 눈이 마주치고 제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랜만이에요, 김 부장님. 그 말에 도윤은 눈을 껌뻑이며 중얼였어요. 진짜 돌아왔구나. 여왕의 집 65회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습니다. 노숙자의 사고 강세리의 음모 황기찬의 내면 균열. 그리고 복수는 이제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다음 회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